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금요일의 요정 최은영 팀장님이신데요. 네. 오늘도 화사하십니다. 오늘은 프리 IPO 네. 시장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네. 오셨는데 프리 IPO가 뭡니까? 이제 최근에 아까도 살짝 뭐 하이퍼리퀴드 말씀 막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제 프리 IPO 무기한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번 주에 특히 이제 그쪽에서 좀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프리 IPO 일단 무기한 선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표님이나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기한 선물이라 함은 이제 말 그대로 만기가 없는 선물을 말하는 거고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널리 활용이 되는 파생 상품입니다. 그리고 프리 IPO라는 거는 결국에 IPO 이전 비상장 주식을 기반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무기한 선물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반 주식 거래랑 다른 점은 기존의 선물과 일반적인 어떤 주식 거래와의 차이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은 뭐 말 그대로 이 자산을 뭐 어떤 가격에 뭐 팔고 사겠다라는 약속인 것이고 일반 주식 거래는 기존에 이제 주식 거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아주 네. 간편하게 설명하면 이게 실물 주식을 가지고 하는 거래는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오늘 되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뭐 SPV 기반이라거나 이런 토큰화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무기한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이전이 없다는 거. 이제 그냥 자금 정산만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 게 좀 또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네. 이 스페이스X 무기한 선물, 그러니까 프리 IPO에서 무기한 선물 주식을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 주주총회 가고 싶은데 가야겠어. 이 못하는 거죠. 일단 그쵸. 그거는 이제 주주로서의 이제 권한은 없는 거라고 없는 볼 수 거죠.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이제 비상장 주식 무기한 선물이 왜 요새 이제 크립토 쪽에서 자꾸 언급이 되냐면 아무래도 비상장 주식 하면 약간은 폐쇄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온체인 쪽에서 이따 나올 뭐 예측 시장이건 뭐건 그런 무기한 선물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거를 좀 시장에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요새 무기한 선물이라든가 예측 시장 쪽에서 프리 IPO에 대한 말이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표님께서 살짝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은 뭐 스페이스X 또 프리 IPO 이게 출시됐잖아요, 선물이. 네, 네. 이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일단은 트레이드 XYZ라는 어떤 HIV, 그러니까 하이퍼리퀴드의 HIP3라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플랫폼인데 이 트레이드 XYZ가 뭘 했냐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먼저 시장 관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페이스X 무기한 선물을 출시했는데 이 출시한 직후에 원래 기준가가 $150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장중에 $216까지 치솟았다가 $200 근처에서 이제 안착을 했고 뭐 비교적 봤을 때 미결제 약정이라거나 거래량이 좀 상당히 좀 잘 나온 그러니까 출시 직후의 어떤 반응을 보면 굉장히 시장 반응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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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 디지털 자산 뇌가 절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좀 신선한 뇌를 가지고 있죠, 디지털 네, 자산 그러니까 쪽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어떠세요? 이게 느낌이? 느낌이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예감이 드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주식이 없는데 이 뭔가 실체가 없는 것에 계속 베팅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폴리마켓도 생각나고 네. 다양한 이 미국이 규제를 좀 원하는 방향성과 맞물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스템 같아서 좀 두렵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이거에 대한 뭐 규제도 없고 또 뭐 그렇게 규제를 굳이 하지 않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만서도 이제 걱정은 늘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두에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도 보통 우리가 뭐 부동산 가격이 네.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단단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이게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실제로 우리가 여차하면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약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거 증서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서 좀 또 단단한 느낌을 주는데 이런 류의 일종의 이제 파생 상품이죠. 파생 상품은 그냥 실체가 없어요. 그 실체도 없고 그냥 사실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매수 매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
이 파생 상품이 원물의 가격을 반드시 따라가리라는 또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잘 팔렸어요. 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그런 가격 괴리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초기 단계고 유동성도 기존 시장 대비해서는 좀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 말씀 주신 것도 있지만 또 플러스 사실은 스페이스X처럼 어느 정도 시장에 관심이 높은 기업, 그래서 어느 정도 IPO 이전에 정보 비대칭이 조금은 해결되고 있는, 그래서 약간 공개 정보가 어느 정도 쌓인 기업들, 시장 관심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뭐 시장 가치에 대한 부분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런 기업 가치를 뭔가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무기한 선물 시장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됐다 하면서 좀 그것도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걸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시장 관심도가 좀 낮은 기업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약간 기준 가격도 사실은 비상장 주식 기반이니까 기준 가격 산정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뭔가 가격 왜곡에 대한 이슈는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실제 주식이 아니라 파생 상품 기반의 네. 이 선물 주식이다라는 그 컨셉만 들어도 사실 저희가 셋이 오늘 방금 얘기 나눈 거에 대한 우려점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수요가 어쨌든 온체인에서 조금은 그거를 좀 이제 오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온체인 시장 쪽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IPO에 대한 기대, 뭐 이런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출시 직후에 이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신기한 게 또 요번에 그 거래된 스페이스X 선물 가격을 보면은 외신에서 보도된 실제 IPO 목표 밸류랑 거의 좀 일치를 했다. 네, 네. 뭐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뭐 아까 사실 저희가 뭐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선 또 일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제대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맞출 수 있었던 건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게 두 개가 둘 중에 하나가 막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은 둘 다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계속 이제 강조드리는 게 스페이스X에 대한 어떤 IPO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150에서 시작을 했던 거에 이제 뭐 주식 가치를 이제 반영을 하면은 이제 기업 가치까지 이제 조금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 이슈를 보자는 거죠. 사실은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냐를 판단하기 위해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선례라거나 뭐 시간이 조금 흘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150에서 뭐 216까지 급등을 했다가 200에서 안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뭔가 밸류에이션 목표치랑 이제 매칭이 됐다는 건데, 과연 그 이후는 어떨 거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봐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이게 뭔가 뭐 이걸 뭐라 그러죠? 약간 군중 이렇게 잘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투기적인 어떤 그런 건지 그런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굉장히 시장이 초기 단계다. 그리고 기업 특성상 좀 이런 어떤 정보가 빨리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이자 그런 기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칭된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를 봐야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건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매번 매칭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 자체가 우리가 뭐 요 정도 범위에서 시총이 형성될 걸로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스페이스X에 대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 뭘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격이 요 정도 가면 시총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가 눈치 보면서 약간 이렇게 맞추고 있는. 네. 그래서 실제 IPO가 지난 후에 이제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쵸. 봐야 된다는 네. 말씀 주셨는데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네. 당연히 이 기관 투자자들은 이거 투자 못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이게 무기한 선물에 대해서 막 기관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뭔가 헤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초기에 저희 말씀 나눴듯이 아직까지는 시장이 너무 초기라서 음. 유동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심을 꽤 많이 끌었다고 하는데 사실 미결제 약정이나 거래량 수준이 아직은 굉장히 그러니까 기존 증권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뭔가 네. 기관 투자자급으로 헤징을 하기에는 아직은 무리다. 그렇게 그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할 말씀 이제 까먹었는데 이제 규제적인 문제도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셨듯이 이런 무기한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플랫폼이 워낙 해외 기반이잖아요. 네. 해외 기반이니까 사실은 규제도 없는 부분도 맞고, 그래서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뭔가 진입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아직은 약간 규제가 없는 상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명확하게 이거에 대한 규제는 또 없지만은 뭐 증권법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또 내부자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분명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게 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엔트로픽, 그러니까 올해 큰 IPO가 3개가 있는데 두 네. 개가 AI 기업이죠.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네. AI 지금 LLM 서비스 양대 산맥이고 거기에 이제 스페이스X가 들어가 있는데 IPO 일정 자체는 스페이스X가 제일 먼저 잡힌 상황이고요. 네. 오픈 AI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들이 되게 많아요. 네. 여기에 얼마를 돈을 넣어야 되냐 이걸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프리 IPO로 풀리게 되면 이거 먼저 들어갈 수 있으면 돈 좀 더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관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엔트로픽에서 이런 식의 거래는 무효다. 이런 공식 발표를 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효력이 있었나요, 시장에?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프리스톡스라는 솔라나 기반 플랫폼에서 네. 엔트로픽 기반이라거나 뭐 오픈 AI 기반으로 토큰화를 한 토큰 주식 가격이 엔트로픽 발표 이후에 굉장히 뭔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표님께서 정리 참 잘해 주셨는데 엔트로픽에서 한 말의 요지는 뭐냐면 이제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 이전 안 된다. 그리고 SPV 기반으로 한 주식 이전이라거나 주식 보유는 주주 명부상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프리스톡스의 어떤 모델의 취약점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코인데스크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프리스톡스가 원래는 SPV가 보유하는 주식이랑 1대1이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뭔가 주식 잔고 보유에 대한 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토큰 풀 상에 솔라나라거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유동성도 사실은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조금 더 이제 시장에 대한 임팩트가 더 커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세팅이 돼 있는 시장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니었네 하면서 한 30-40%가 가격이 네. 빠졌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 이제 엔트로픽도 이거 뭐 승인 없이 안 된다. 그리고 SPV는 안 된다. 이거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럼 사실은 그러면 왜 들고 있는 거지? 약간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이거 제가 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언뜻 생각난 이게 급조한 질문인데 네. 드려보면 과거에 한국에서 그 이제 원화 계좌를 적법하게 받은 거래소가 있고 못 받은 거래소들이 이제 벌집 계좌라고 해서 네. 계좌 하나에다가 그냥 다 원화를 다 때려 넣은 다음에 그 계정별로 이제 장부 거래를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렇게 관리하는 곳은 지금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요 형태가 그러면 그거랑 좀 비슷해 보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엔트로픽에서 얘기한 거는 이사회에서는 승인을 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주식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등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니네들 안에서 그냥 이 손바뀜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쵸. 그게 이제 SPV라고 하는 명의로 이제
소유로 이제 퉁쳐지는 약간 그런 구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인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기존의 토큰화 시장에 대해서 되게 많은 플랫폼들이 SPV를 통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요걸 기반으로 토큰화를 한 모델이 프리스톡스 말고도 되게 많은데 네. 그러면 이제 이 모델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행사의 양도 제한 조항이 걸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발행사 승인 없이 네. 만약에 정말 발행사에서 SPV를 통한 주식 보유를 오케이를 한다 그러면 이슈는 없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델에 대해서는 뭔가 발행사의 양도 제한 조항이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이슈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얘기는 지금 네.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사실상 돌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크립토와 연관된 플랫폼 기업들에서 약간 파생 상품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주식이 기반이 없는 것을 네, 네. 선물 형태로 돌리는 상품만 출시가 가능하겠네요, 사실상.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전에 말씀 나눴던 게 기억이 났는데 올해 초에 SEC가 뭐라고 그랬냐면 토큰화 증권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희 말씀 나눴던 발행사 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제3자 주도인데 제3자 주도는 이제 수탁형이랑 그다음 대표님 말씀하신 뭐 신테릭, 그러니까 합성형, 네. 뭐 요걸로 이제 3개 정도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역할을 좀 분할해서 가져가지 않겠니? 물론 규제적인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발행사 승인이 필요한,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게 이제 SPV 기반 모델에서는 무조건 필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무효가 되니까. 네. 그리고 토큰 보유자의 주주 권리 행사에 있어서도 어찌됐건 장기적으로 시장 발전에 있어서는 발행사가 진짜 애초에 주도를 하든지 아니면 승인을 받아서 SPV 기반에 대한 거를 이제 끌고 가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시장이 좀 분화돼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예 뭐 네.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아예 진짜 파생형처럼 그냥 가격만 이제 추종하는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겠죠. 또 재밌는 소식이 또 하나 있었는데 네. 그 같은 비슷한 시기에 또 우리 자주 다루잖아요. 폴리마켓이라고 네. 세계 최대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이 또 그 비상장 기업 시장에 진출을 했다. 근데 이게 접근법은 또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선물도 아닌데 정확히 이건 어떤 형태의 시장을 좀 들어간 건지 출시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왔던 이제 선물은 이 기반이 되는 자산을 뭐 얼마에 내가 사고 팔겠다라는 약속인 것이고 그런데 만기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주식이 이전 없이 어찌 보면 그 흐름을 추종하는 시장인 건데 예측 시장 같은 경우는 그거랑 약간 다른 게 어떤 이벤트, 예컨대 무기한 선물에 대한 예측 시장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겠죠. 뭐 올해 하반기에 뭐 오픈 AI건 스페이스X건 기업 가치가 뭐 6천억 달러 뭐 요 정도 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베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의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확률들 그러니까 뭐 예컨대 폴리마켓에 들어가 보면 뭐 꼭 예스 노는 아닌데 대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뭐 올해 하반기에 비트코인 가격 얼마가 될까요? 해서 뭐 네. 10만, 11만, 12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를 주듯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베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예측 시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스페이스X가 언제 IPO 할까? 네, 뭐 네, OpenAI가 맞아요. 며칠 네, 날 네. 할까? 뭐 네. 몇 월 전, 몇 월 전 네, 이런 식으로. 네, 뭐 6월 전에 할 건가? 뭐 요거에 네. 대해서 이제 예스 노가 되겠고, 뭐 요런 이때 이벤트성,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어떤 질문 그리고 그 확률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약간 본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드는데 그러니까 네.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회사의 권리잖아요, 주식이. 그래서 네. 그 권리를 보호하는 또 수단이기도 하고 거래를 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고 기업 투자 시장이 그런 취지가 처음의 취지였는데 사실 아주 그냥 냉철하게 얘기하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프리 IPO 뭐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폴리마켓에서의 어떤 상품이라든지 네. 그냥 가격 차익을 보고자 하는 의지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이제 규제 기관에서는 이런 것은 불건전하다. 그리고 뭐 기업
어떤 투자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 1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좀 장려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트럼프 정부는 이 시장 좀 열어줄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CFTC 같은 경우도 예측 시장은 우리 허용하자. 그러니까 일단은 연방법 관할로 가자. 그런데 사실 조금 다툼이 있는 게 주정부 같은 경우는 예측 시장 특히 스포츠 계약에 대한 거는 이거는 주정부 관할이고 이거는 도박이다. 도박이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도박에 대해서 미인과 도박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CFTC는 뭐 예측 시장은 이제 스왑으로 보겠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 시장 쪽은 미국 쪽에서 뭐 한쪽은 연방 관할로 조금 허용하자는 흐름, 한쪽은 주정부에서는 스포츠 계약 같은 거는 그래도 이건 도박이다라고 보는 흐름이 있어서 약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규제적인 것은 조금 앞으로는 좀 복잡한 이슈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폴리마켓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좀 그런 부분이 제 안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하시는 게 되게 신기해요. 예. 그렇죠. 참여를 하는 게 왜냐하면 굉장히 도박이고 심지어 뭐 이제는 더 규제가 강화되긴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내부자가 들어가서 물을 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켓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걸 마케팅의 발판으로 삼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조금 자꾸 여기서 이름이 나오고 네. 언급이 되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뭔데 여기 자꾸 올라오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악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제가 이제 금융의 네. 역사를 많이 공부하진 않았지만 항상 어떤 식이냐면 네. 사고가 터져야 규제가 생깁니다. 아직 안 터져서 네. 그런 지금 거죠. 내부자 관련한 이슈는 정말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쵸.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스포츠도 예상이고 스포츠도 스포츠 플레이어들의 능력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비교하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주식이 올라갈 거냐 내려가는 것도 예상의 영역인데 왜 얘는 도박이고 얘는 도박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 이 수 있죠. 주가를 조작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가 이제 되게 바람직하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큰데 스포츠는 그 플레이어 한 명만 사실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설명해 주셨던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던 부분까지도 규제가 좀 더 촘촘하게 들어오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폴리마켓 진출할 때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여기서 이제 데이터 출처하고 최종 정산 파트너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이 뭐 하는 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스닥에 연관돼 있는 그럼 굉장히 좀 월가의 약간 그 느낌이 강한 곳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어떤 구조인 건가요? 이게 특히 이제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의 어떤 2차 거래라거나 가격 데이터 같은 거를 관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기업이고요. 얘네랑 폴리마켓이랑 어떤 협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결국에 기존의 예측 시장에서 특히 폴리마켓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언론 보도라거나 이런 걸 기준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의 어떤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더 시장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이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런 현 상황에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무기한 선물도 사실은 이제 뭐 하이퍼 리퀴드나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장기적으로 이 세 섹터가 어떻게 될 거냐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초기 시장입니다. 굉장히 초기 시장이고 그런데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온체인적으로 뭔가 접근성을 올려주려는 그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토크나 주식에 대해서는 국내 쪽에서 규제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아까 말씀 나왔던 대로 SPV 기반 토큰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앞으로 이제 발행사 승인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기한 선물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은 더 크립토 네이티브적인 성격이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하이퍼 리퀴드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레버리지라거나 24시간 거래 같은 거를 해보실 수 있는데, 다만 저희 말씀 나눴던 대로 이제 비상장 주식 무기한 선물이라는 특성상 가격 산정이라거나 일단 어떤 이벤트, 뭐 IPO가 조금 미뤄진다거나 이런 IPO 시기가 불투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측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조금 성격은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에 베팅하는 시장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실 때 이제 무기한 선물이나 예측 시장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어떤 비상장 주식 기업의 가치 자체에 대해서 거래를 하실 거냐, 아니면 이 비상장 주식의 어떤 이벤트, 정말 IPO 시점이라거나 이런 확률에 대해서 베팅을 하실 거면 후자의 경우는 예측 시장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다만 예측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랑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는 사실 이제 주정부 관할이냐 이제 연방 정부 관할, 약간 이런 규제 리스크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마 이제 스페이스X 상장하고 오픈 AI랑 이제 엔트로피 연달아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시장은 또 이제 미국 주식이랑 달라서 세금이 없잖아요. 네. 현재 이제 크립토 시장이 대표적으로 다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혹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주의해야 될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요 방송 한 번 더 보시고 투자하시기 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최윤영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